코로나 시대 첫 올림픽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은 내빈과 취재진만 입장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103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남가주 지역 코로나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방정부가 화이자 백신 2억 회분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연말 아동 대상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에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찬성은 43%였습니다. 주지사 소환 선거는 오는 9월 실시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야외 영업 텐트 사용에 대한 건물주와 업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식업계는 야외 영업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시대 최초로 개최되는 올림픽, 사상 유례 없는 무관중 올림픽. 오늘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델타 변이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4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도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5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3일 연속으로 2,5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10,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LA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68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2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백신 접종자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국은 지난달 감염자 10명 가운데 2명은 백신 접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자도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반드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자는 서둘러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델타 변이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화이자 백신 2억 회분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연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은 정부 목표치인 70%에 도달하지 못한 채 60%대에서 정체된 상황. 엘라베마와 미주리, 텍사스 등 일부 주를 중심으로 백신 거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제 백신을 맞을 사람은 다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t's time to start blaming the unvaccinated folks, not the regular folks. It's the unvaccinated folks that are letting us down.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억 회분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내년도 공급분에 더해 기존 접종자들의 부스터샷이나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접종 개시 등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미 정부의 설명입니다. Vaccines for children under 12 and possible booster shots if studies show they are necessary. And we were going to prepare for every contingency. That's the job of the federal government, right? To ensure we have maximum flexibility.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론 백신 접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올 연말부턴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12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6,500만 명으로 만약 어린이 접종이 시작될 경우 추가 확보한 백신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미국이 구매한 화이자 백신은 모두 5억 회분, 세계 백신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와 관련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뉴섬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48%, 찬성하는 응답자는 43%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주지사가 소환될 경우 후임 주지사로는 공화당 랠리 엘더가 1위, 존 콕스와 케빈 폴 코너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소환 선거는 오는 9월 14일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가장 높은 랭킹의 한인 의원인 데이브 민 가주 상원 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아시안 증오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시안 증오 범죄 근절은 데이브 민 의원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됐습니다. 민 의원은 156억 달러 규모의 아태계 증오범죄 근절 예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초로 통과된 가장 큰 규모의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입니다. They say there's a saying in politics that budgets are a reflection of our values. By far the most ever invested in Asian community building and anti-Asian hate efforts. This is so, I think, rewarding. It is a clear sign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that this Newsom administration, that the state legislature cares about Asian Americans and wants to keep us safe. 민 의원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주정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게 $5,000에서 $25,000 상당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법안입니다. The governor and legislature added another $4 billion to it. There's still money going out, so please reach out to our office if you're interested in applying. 그 외에도 총기쇼 금지 법안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주 의회에서 한인 사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야외 영업 텐트 사용에 대한 건물주와 업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식업계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야외 영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한인턴을 취재했습니다. 야외 영업 텐트 사용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 영업 텐트 문제를 두고 건물주와 요식업주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식당 실내 수용 인원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면서 건물주가 야외 텐트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업주들은 정부가 야외 영업을 허용한 상황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델타 변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손님들이 실내에서 식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주는 야외 영업이 LA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패티오 영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무슨 단기간에 없어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손님 입장이나 업주 입장에서나 그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죠. 반면 건물주는 식당 야외 영업 텐트 때문에 인도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다른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텐트로 인하여 다른 리테일 샵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거를 꼭 계산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텐트, 즉 파킹장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 때문에 다른 리테일들이 피해를 보니까 철거를 하는 거지. 같은 건물에서 비즈니스라는 업주들도 야외 영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업주들은 텐트 때문에 인도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복잡하다. 여기는 진짜 주차할 데도 없고 40%는 40% 정도는 잃어버렸어요. 제가 손해를 봤어요. 제가. 야외 영업을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야외 영업에 대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한 번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먹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됩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백신은 제약사 오라백스의 경구용 코로나19 백신입니다. 한 번 복용하는 알약 형태의 백신으로 지난 3월 동물 실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형성이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성공하면
세계 최초로 먹는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저온 유통이 요구된 기존 백신과 달리 보관은 물론 유통도 간편해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에서 유용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해당 백신이 기존 백신 대비 코로나19 변이에 훨씬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적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사용할 물량 수천 개가 유럽에서 제조된 가운데 임상 승인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이 12살부터 17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청은 해당 연령대의 모더나 백신 효과가 성인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성인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억 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가운데 올여름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70%까지 접종을 마치는 게 EU의 목표입니다. SBS 김동윤입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지난 2분기 984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나 급증한 역대 최대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현금 배당도 20% 인상한 주당 12센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픈뱅크도 지난 2분기 동안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규모는 모두 638만 달러로 지난 1분기보다도 26%나 증가했습니다. 오픈뱅크는 주당 10센트로 상향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 첫 올림픽,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은 내빈과 취재진만 입장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103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병민 기자입니다. 개회식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지만 함성도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6만 8천 명을 수용하는 도쿄 국립경기장에 소수 내빈과 취재진 등 약 1,000여 명만 입장한 가운데 개회식은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텅 빈 그라운드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홈트레이닝 등으로 이겨내는 선수들의 고난이 묘사됐고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심은 나무로 만든 오륜 형상이 무대 위로 올라와 옛 영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역대 최소 규모 개회식인 만큼 선수단 입장도 간소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배구 여제 김연경과 수영 샛별 황선우를 기수로 앞세워 전체 선수의 10분의 1 규모인 28명만 참석했습니다. 나루히토 이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하를 뺀 절제된 표현으로 개식 선언을 했습니다. 第32回近代オリンピアードを記念する東京大会の開会を宣言します。 올림픽기가 개항된 뒤 1만여 명의 주자를 거친 성화가 국립경기장에 등장했고 다양성 존중의 의미를 살려 혼혈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가 마지막 주자로 국립경기장을 밝혔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무관중 올림픽은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장에 환호는 없지만 앞으로 16일 동안 땀과 눈물, 감동이 섞인 각본 없는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SBS 유병민입니다. 비교적 단촐했던 개회식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게임과 만화와 관련된 소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개회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올림픽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각국 선수단 입장 순서가 되자 세계 젊은이들의 귀에 익은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드래곤 퀘스트, 파이널 판타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비디오 게임의 배경음악들이 차례로 흘러나오고 일본 만화의 말풍선을 본딴 국가명 팻말이 등장하자 외신들은 무거운 분위기의 개회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호평했습니다. 2016년 리우, 2018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통가의 기수 타오파 토쿠아가 이번에도 기름을 잔뜩 바른 근육을 뽐냈고 바누아투의 기수 릴리오 린도 비슷한 차림으로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 종목 픽토그램을 익살스럽게 몸으로 표현한 마임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야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일본의 야구 영웅 3인방 오사다루와 나가시마, 마쓰기는
함께 성화 봉송 주자로 등장했습니다. 올해 85세인 나가시마 요미우리 종신 감독은 걸음이 불편했지만 휠체어 대신 도보 봉송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관중으로 개회식이 진행된 올림픽 스타디움 내부와는 대조적으로 경기장 밖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방역의 사각지대가 됐고 곳곳에서 격렬한 올림픽 반대 시위도 펼쳐져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상홍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 하루 만에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궁과 사격, 그리고 펜싱 등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연이 열리게 됩니다. 권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메노시마 양궁장의 체감 온도는 38도나 됐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찜통 더위에도 여자 궁사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표팀 막내 안사는 가장 빠른 템포로 쏘면서도 가장 정확했습니다. 72발 합계 680점으로 64명 가운데 1위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장민희가 2위, 강채영이 3위였는데 모두 25년 묵은 올림픽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 티켓을 따낸 안사는 첫 3관왕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고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남자 양궁에서도 막내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7살 김재덕이 마태형 오진혁과 김우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안상과 짝을 이뤄 혼성 경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한국 양궁은 오늘 혼성 단체전을 시작으로 5개 전 종목 석권 신화에 도전합니다. 사격에서는 간판 스타 진종호가 공기 권총 10m에서 초유의 4회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전략 종목 펜싱도 금빛 찌르기에 나섭니다. 특히 세계 1위 오상욱이 나서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망주 장준과 심재영이 출전하는 태권도는 종주국의 위상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각오이고 유도의 김원진은 라이벌 일본의 콧대를 꺾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델타 변이 소식에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부모들은 온라인 선택권을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실마 지역 210번 프리웨이가 이번 주말 55시간 동안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부 칼트랜스는 도로 재포장 프로젝트로 인해 오늘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새벽 5시까지 샌페르난도밸리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LA가 전국에서 쥐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쥐가 많은 도시는 시카고이고 그 다음으로는 LA가 차지했으며 이는 쥐약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개체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전면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인난 해결을 위한 구직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캐롤린 보드로 연방하원 의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게스트하우스 디스트리트 홀에서 박람회가 열리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접 고용주를 참여해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시애틀 지역이 다소 더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6일에 낮 최고 기온이 81도로 시작해 29일까지 기온이 올라가며 현재 39일째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만일 오는 8월 9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역대 가장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기록을 쓰게 됩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들이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지 않은 허술한 대응이 드러났는데 결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아프리카 특정 항구에 기항한 직후인 지난 2일 함정에서 첫 감기 증상자가 나왔습니다. 간부 A씨는 이때만 해도 단순 감기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기 폐렴 증상자는 급증했고 열이 39.5도까지 올라간 장병도 생겨났습니다.
의무참모는 3일 정도 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장병들을 격리 해제시키는가 하면 증상을 보인 조리병들도 호전되면 다시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의심하지 않은 이런 허술한 대응 탓에 감염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은 수액과 타이레놀, 근육주사로 견뎠고 특히 조리실 인원들 상태가 안 좋아 이틀간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100명 가까이 늘어난 뒤 실시한 간이 항체검사 키트 진단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도 사태 조기 대처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 조사 결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항체검사 키트 대신 조기 진단이 가능한 항원 검사 키트 사용 지시가 지난해 말 해군에 하달됐지만 문무대왕함에는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해부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 명예로운 부대인데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렸다며 2년간 이어지던 LG와 SK의 소송전이 지난 4월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밀을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는데요.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다음 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훔쳐갔다며 SK 이노베이션을 고소했습니다. 후발주자인 SK로 직원 100여 명이 이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기밀과 기술까지 몰래 빼내갔던 겁니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 치열한 소송전도 진행됐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2년 만인 올 4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SK가 LG에 2조 원을 지급하고 국내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LG는 고소도 취하했는데 경찰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밀 유출 등의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입건자만 80여 명가량 되는데 이직 과정에 기밀을 빼돌린 LG 전 직원을 비롯해 이를 지시한 SK 임직원 등입니다. 경찰은 SK에 대한 4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기술 탈취가 이뤄진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의 핵심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이직자의 이력서에 배터리 공정 기술 등을 상세히 적게 하고 LG 측의 납품 가격 정보도 빼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다음 달 중 80여 명의 입건자 중에 혐의가 입증된 임직원들을 추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당 밖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당내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중진 의원들이 윤 전 총장 압박 말라고 나서자 이준석 대표가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을 수 있다며 거듭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자 당내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제 SNS를 통해 그토록 말조심을 당부했건만 속이 왜 경을 읽는 거냐며 이 대표를 직격한 장제원 의원에 이어 정진석 의원은 어제 윤 전 총장에게 쓸데없는 압박을 행사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친구인 권성동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위험하다고 평하는 건 정치평론가나 여당 인사가 할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에 계신 중진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정진석, 권성동 의원은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선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등 일부 대권주자들이 분별 없이 당대표를 흔드는 건 잘못이라며 이 대표 편을 들고 나서면서 내홍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5번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추경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1년 넘게 줄다리기 하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매듭지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소득자 12%를 뺀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국민의 80%에 주는 거였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8%를 추가한 겁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총 87.8%의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희망 회복 자금을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전 국민 지원이나 순증 없는 추경에선 한 발짝 물러난 셈인데 이에 따라 33조 원 규모였던 2차 추경안은 1조 9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약 1년 2개월간 평행선에 달렸던 여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민주당이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후반기에 맡되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법사위 기능을 체계, 자구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까지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안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베벌리힐즈와 컬버시티 시의회는 모든 의회 미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뉴욕시 학부모들은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확진자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률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